부임한 이제 송경우라고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학과에서 이제 부임을 하게 됐고 올 3월에 이제 왔고 아마 여러분들이랑 이제 뭐 저랑 동기인 분도 있을 거고 저보다 뭐 먼저 들어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되게 반갑고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이제 스피커 켜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약간 뭐 좀 쑥스럽다 하시면은 그 채팅창에다가 전체 채팅 또는 이제 뭐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그때그때 바로 읽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좀 그 NLP나 좀 인공지능 전반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이 본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좀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요. 이번 학기 동안 다루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아마 초반부에는 좀 일반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 전반적으로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당장 다음 주에는 뭐 워드 벡터 같은 것도 나오게 될 텐데 그럼 이제 워드 벡터를 하면서 이제 좀 이제 그게 나중에 뉴럴 네트워크로 또 어떻게 좀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좀 기본적인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결국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NLP와 관련된 태스크를 어떻게 푸는지 뭐 트랜슬레이션이나 또는 뭐 퀘션 앤서링이나 뭐 제너레이션이나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푸는지를 하기 전에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풀기 위한 좀 기본적인 또는 이제 심화적인 약간 백본 네트워크를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트랜스포머나 이제 뭐 베리션 오텐코도 좀뭐겐 그다음에 최근에 좀 생성 모델로 또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이 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은 이제 시간이 이제 허락하면은 이제 그것까지 다루게 되고 일단은 좀 이런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가기 전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백본 네트워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 가지 NLP 태스크를 풀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뭐 데이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어떤 이제 라이브러리를 써서 좀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이제 NLP에서 아직까지 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좀 이제 풀려는 최근 연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좀 뭐 과거에 이제 인공지능 기본적인 알고리즘부터 그다음에 좀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알고리즘, 그다음에 이제 최근 또는 이제 좀 미래에 좀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 이제 그런 미래에 관련된 이제 퓨처 워크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강의를 이제 수업하는 저는 이제 송경우라고 하고요. 제 연락처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본 수업에 관련된 뭐 질문이나 아마 이제 강의 계획서도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저희는 기말고사가 없어요. 기말고사가 없고 그게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이널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아마 뭐 의무는 아니지만 선택이긴 하지만 이제 저랑 좀 자주 만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 캘린더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캘린더를 보시고 색칠되어 있는 부분 외에 비어 있는 부분들은 제가 다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 중에서 이제 학생분들께서 원하는 시간, 그죠? 만약에 제가 뭐 화요일에 전부 비어 있다. 하지만 이제 또 학생분들도 희망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럼 이제 학생들이 희망하는 시간을 골라서 저에게 메일로 한번 주세요. 그러면 뭐 이때 보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그때 저희가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의 수업 방식은 이제 이렇게 일단은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뭐 파이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시간이라서 좀 대면으로 하면서 여러분들끼리 좀 친해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비대면을 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월요일은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강의하고 그다음에 화요일은 이제 녹화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물론 이제 녹화 강의를 이 화요일에 꼭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아마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이제 듣도록 아마 그 수강 기준이 정해져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뭐 제가 일단 이 화요일 수업 전까지는 녹화 강의를 올려드릴 거고 그거를 뭐 화요일 이 시간이나 아니면은 뭐 수요일, 목요일 편하실 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주요 내용들은 실시간 강의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녹화 강의에서는 어떤 거 하냐? 녹화 강의에서는 이제 좀 더 이제 보충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충 수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더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떨 때는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좀 이제 좋은, 좀 중요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해하기 쉬운 난이도가 적당한 페이퍼들을 제가 뭐 리뷰해서 녹화를 해서 올릴 생각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뭐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한 또 숙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프로그래밍이나 좀 약간 수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 강의는 이제 뭐 텍스트북은 없어요. 텍스트북은 없고 이제 본 이제 렉처 노트랑 제가 가끔씩 뭐 이런 거 한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약간 이렇게 드릴 것 같고 어쨌든 뭐 시험이나 이제 중간고사 시험은 이제 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신에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뭐 외국 대학에 좋은 강의들이 있으니까 이런 강의들도 추가적으로 한번 뭐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더 배우고 싶다,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요런 이제 주요 학회들에서 우리가 좀 인공지능 좋은 연구들이 많이 이제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얼마나 좀 많은 논문들이 게재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좋은 연구를 했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공지능 분야로 갈 때 여러분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아주 큰 중요한 팩터가 될 거고요. 그러려면은 이제 뭐 이런 연구들이 과연 뭐 최근에는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오지만 뭐 여기에 실렸다고 해서 다 좋은 논문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선별된 논문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린 논문들을 좀 많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본 수업은 이제 4학년 교과목입니다. 4학년 교과목이고 하지만 이제 수강생들 중에서 이제 1, 2학년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 난이도를 이제 그 학생들도 어느 정도는 좀 따라올 수 있도록 수업 난이도를 중간중간에 이제 쉬운 것도 함께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 교과목이고 이제 기계학습 또는 이제 자연어 처리 분야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지식을 배우는 걸 떠나서 좀 이제 연구 수행 능력까지도 좀 함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뭐 기말고사를 없애고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를 넣은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점을 평가하는 기준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출석 체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간고사는 저희가 볼 예정입니다. 중간고사는 이제 뭐 코로나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은 좀 이제 뭐 비대면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좀 이제 완화되면 이제 대면으로 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숙제는 이제 여기서 총 4가지가 나갑니다. 숙제가 4개인데 여기 3개는 프로그래밍 숙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페이퍼를 리뷰하는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프로그래밍 숙제가 3개인데 그중에 이제 하나는 굉장히 쉽게 나갈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 하나는 굉장히 쉽게 나갈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프로그래밍 과제는 2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출을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제출은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페이퍼 리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뭐 페이퍼가 어사인이 되실 거예요. 퍼파인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수님 저는 꼭 이 페이퍼를 읽고 싶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은 또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정도 페이퍼 가이드라인 드릴 거고 그 페이퍼를 읽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리뷰를 하는 식입니다. 그 리뷰는 뭐 길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짧게 한 10분 내로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말고사 없이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 30% 차지하고 있죠.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파이널 프로젝트로 이제 우리가 대학원 과목이면 정말로 여기서 뭐 프로젝트를 완결시키는 것까지 이제 가겠지만 아직 우리는 이제 4학년 과목이지만 학부생 과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종결하기보다는 이제 어떠한 연구로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고 싶다. 어떤 연구를 해보고 싶다. 약간 그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기말고사 대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쉽다면 굉장히 쉬울 수 있고 어렵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적당한 프로포절 만드는 것 자체는 어쩌면은 뭐 2, 3일이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정말로 좀 좋은 이제 프로포절을 쓰려면 사실은 뭐 끝이 없는 거기도 하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12월 20일에 저희 수업 시간에 발표를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 자정까지 저에게 이제 주시면 제가 이제 그걸 취합해서 발표를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아마 요거는 이제 2명에서 한 팀을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명이 싫다 하시면 혼자서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한 2페이지 정도의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그런 계획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계획에는 기존에 좀 어떤 연구가 있고 그러한 연구들로는 어떤 점이 부족해서 나는 어떠한 방향으로 좀 해결을 해보고 싶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기존에 했던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 좀 아시면 좋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논문을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 이제 본 수업을 들으면서도 몇 가지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다들 클리어하신가요? 그 기말고사가 이제 없어가지고 아마 뭐 좀 일단 파이널 프로젝트랑 기말고사랑 같이 있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버거울 것 같아서 일단 기말고사는 제가 제외했습니다. 제외했고 일단 파이널 프로젝트로 갔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로드가 뭐 정말 케바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면 이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네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널 프로젝트는 자연 처리 분야 내에서만 계획을 짜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분야랑 결합해서 멀티모달로 구성해도 되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 본 수업이 이제 자연 처리 교과목이긴 하지만 프로젝트는 자율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 처리가 아니어도 돼요, 심지어. 멀티모달로 가셔도 되고 자연 처리가 아니어도 돼요. 왜냐면 이제 결국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버트라는 이제 결국에 뭐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제 알고리즘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제 알고리즘으로 뭐 버트라는 모델도 나오고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얘가 사실은 뭐 NLP에서 먼저 나오긴 했어요. 17년도 뭐 그때쯤 나왔고 얘는 뭐 18년도 그때쯤 나왔고 근데 이제 얘가 NLP 텍스트 쪽에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나왔는데 얘가 지금 이제 뭐 20년도, 21년도에 와서는 이제 뭐 비디오 버트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비디오 트랜스포머 아니면 뭐 비전 트랜스포머 그죠?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굳이 이제 NLP로 국한시키고 싶진 않아요. 프로젝트 자체를. 그래서 프로젝트 자체는 정말 자유롭게 진행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 수업과 너무 동떨어진 것만 아니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동떨어진 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뉴럴넷 기반으로 가고 머신러닝 기반으로 가는데 만약에 그런 것과는 정말 뭐 전혀 무관한 프로젝트를 한다. 이제 그런 것만 아니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네, 더 질문 없으시면은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도 또 질문 있으면 계속 질문해 주세요. 전체 채팅으로 질문 주셔도 되고, DM으로 질문 주셔도 되고, 약간 이제 이미 앞에서 지나간 내용을 다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다시 돌아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코스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뭐 3주차에는 추석이라서 일단 클래스가 없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홈워크가 하나 나갈 텐데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로그래밍 이제 수업 그 홈워크이긴 한데 굉장히 쉽게 나갈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이제 뭐 금방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거의 없다시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숙제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 내일 녹화 강의로 간단하게 좀 튜토리얼을 제가 일단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숙제를 하기 위한 환경 구성 같은 거는 내일 튜토리얼에 나와 있을 거고요. 이 숙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오늘과 내일까지는 좀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좀 자연처리에 특화시켜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아마 수강생 중에서는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 과목을 안 들은 학생들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알고리즘도 같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RNN과 이제 트랜스포머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태스크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또는 리커시브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들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같이 소개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그래프 기반의 방법론들이 굉장히 또 NLP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래프 NLP 쪽에서 이제 몇 가지 가장 주요한 태스크 중에 하나였던 뭐 엔티티 링킹, 예를 들어서 뭐 엔티티 1과 엔티티 2가 뭐 어떠한 관계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오바마랑 그죠? 오바마가 있고 여기 뭐 미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릴레이션은 우리가 뭐 프레지던트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엔티티들 간의 이런 릴레이션을 이제 예측하는 이런 태스크도 굉장히 이제 주요한 태스크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텍스트도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약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이웃한 단어들끼리는 이제 우리가 뭐 연결시켜 준다든지 각각의 단어를 우리가 하나의 노드로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또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확률 모델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제너레이션 쪽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새로운 센텐스 또는 새로운 이미지를 이제 생성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결국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만약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 뭐 고양이 이미지 하나, 고양이 이미지 하나, 뭐 고양이 이미지 하나 이렇게 고양이 이미지가 있어요. 그죠? 고양이 이미지 하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양이 이미지 뭐 6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없는 좀 새로운 고양이 이미지 이런 걸 만약에 만들고 싶다. 그죠? 이런 거 점선으로 된 거. 이런 거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요 전체에 대한 이 데이터에 대한 좀 확률 분포를 만약에 우리가 좀 알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샘플로 주어졌지만 이 샘플이 분명히 어떤 확률 분포에서 나오지 않았겠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체 확률 분포를 우리가 알기만 하면 여기서 무한정 많이 샘플링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확률 모델링에 대한 좀 내용이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뭐 VA나 이제 간과 같은 모델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죠? 아마 뭐 여러분들 그 최근에 뭐죠? 그 스타트업 관련된 드라마 하나 있지 않았나요? 그 수지 분이 나오신 네. 수지 분이 나오시고 뭐 삼산텍이라는 회사. 그죠? 나 회사 이름 그 드라마 이름이 스타트업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 스타트업에서 아마 1화인가요? 2화인가요? 저도 이제 뭐 초반 몇 개만 봤는데 거기 뭐 화이트보드에다가 이제 막 나오는 게 있어요. 화이트보드에 막 이런 알고리즘 어때? 이러면서 거기 나오는 게 이제 아마 개인 알고리즘이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확률 모델링의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뭐 플로우 모델이라든지 뭐 스코어 베이스 모델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을 일부는 제가 다룰 거고 다 못 다루는 내용은 이제 제가 뭐 그 레퍼런스로 몇 개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뭐 너무 부담은 안 되게 제가 뭐 중간고사 시험에 나오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 수업에서 다룬 내용에 대해서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여기서는 이제 NLP 툴킷.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알고리즘들을 배우고 있는데 이런 알고리즘들을 이제 토의로 가장 이제 뭐 단순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죠? 단순한 데이터에 대해서 뭐 돌려보거나 구현해서 하는 거는 이제 뭐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좀 복잡한 태스크, 뭐 트랜스레이션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뭐 문장, 뭐 데이터 수집하고, 그죠? 또 뭐 데이터 수집하고, 여러 가지 뭐 전처리 해주고, 막 모델에 넣고, 온갖 이제 테크닉들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얘를 만들 수는 없어요. 보통 그런 거를 이제 뭐 스크래치부터 만든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뭐 from scratch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스크래치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것을 만들 수는 없어요.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좀 잘 짜여진 이제 툴킷을 예를 들어서 뭐 허깅 페이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어떻게 잘 얘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좀 바꿔보려면 어느 부분을 좀 바꿔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걔를 좀 약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 확률 모델링이라는 걸 배웠고 그다음에 좀 툴킷을 배웠으니까 얘를 가지고 그러면 좀 우리가 좀 간단한 거더라도 문장을 한번 생성 한번 해보자. 예시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숙제로 한번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여기 뭐 퀘스천 앤서링이나 이제 몇 가지 주요한 NLP 주요 태스크를 마저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4주차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논문을 이제 한 편씩 리뷰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논문 한 개를 엄청 뭐 자세하게 1시간 동안 리뷰는 아니고 이제 한 분당 돌아가시면서 한 10분 이내로 이제 저희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 여러분, 뭐, 이 페이퍼도 어떤가요? 일단, 파이널 프로젝트는 제가 일단 그룹으로 2명을 생각했는데, 뭐, 1명도 괜찮습니다. 물론. 만약에 2명이 싫다 하시면 1명만 하셔도 되고. 자, 혹시 페이퍼 리뷰는 원래는 1명 개별로 생각했는데, 얘는 어떤가요, 여러분? 2명이 좋나요? 아니면은 1명이 좋나요? 혹시 선호도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1명 나왔고. 또 있으신가요? 네, 상관없다 나왔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들 아주 자기 주도적인 분들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페이퍼 리뷰는 이제 저희가 1명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파이널 프로젝트는 이제 좀 고민이긴 해요. 얘를 이제 그 저희가 뭐 팀으로 갈지 일단 팀 2명으로 갈 텐데 랜덤으로 배정할지 아니면은 이제 좀 많이 희망하는 팀원이 있으면 이제 희망하는 팀원끼리 받을지 좀 고민인데 이거는 제가 고민하고 다시 추후에 공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도 홈워크 2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홈워크 1은 이제 좀 워드 인베이딩과 관련된 약간 좀 기본적인 내용일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홈워크 1과 홈워크 2와 홈워크 3는 다 이제 어쨌든 프로그래밍 숙제이긴 해요. 프로그래밍 숙제고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진행이 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환경 구축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각각의 홈워크 가이드라인은 제가 이제 그때그때 얘가 이제 홈워크 1이 나오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의 홈워크는 제가 이제 그 스켈레톤 코드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코드를 이제 완성본을 저는 이제 코드 완성본을 짜고 그다음에 이 코드의 설명을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러면 실행하면 이제 다 돌아가는 코드예요. 근데 거기에 일부 부분만 이제 약간 뭐 물음표로 제가 바꿔 놓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 물음표만 채우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여기 나와 있는 홈워크 코어는 이제 뭐 물음표가 뭐 그냥 한 줄이나 2줄 정도. 그죠? 코드 한 줄, 2줄이면 이제 되는 분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홈워크 2랑 이제 홈워크 3는 이제 물음표가 좀 한 줄, 2줄보다는 많겠죠. 네. 근데 이제 홈워크 2는 여기 나와 있는 좀 어텐션과 트랜스포머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홈워크 3는 이제 여기서 확률 모델링에서 배울 우리가 뭐 약간 VA나 간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파이터치나 텐서플로우 어떤 걸로 진행하나요? 네, 굉장히 그 선행학습이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2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 코드가 파이터치나 텐서플로우 2개 중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파이터치를 생각하고 있어요. 파이터치 생각하고 있고 왜냐면은 이제 파이터치랑 이제 텐서플로우 지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릴 거예요. 이제 요 2개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실 연구자 중에서 파이터치 대신에 텐서플로우 쓰는 사람을 많이 거의 못 봤어요. 없는 건 아닌데 특히 이제 뭐 대학원생이나 아니면 이제 뭐 연구자분들, 리서처분들은 이제 보다 좀 더 이제 자율성이 높은 파이터치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NLP 툴킷에서 이제 나중에 허깅 베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툴킷이 있는데 얘가 뭐 둘 다 지원하긴 하는데 파이토치랑 텐서플로우를 어쨌든 이제 파이토치가 좀 더 이제 메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파이토치 그다음에 파이썬과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만 알아도 이제 괜찮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로 진행할 거고 숙제는 제가 넉넉하게 드릴 거예요. 한 3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3주. 3주.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뭐 중간고사 있는데 중간고사 일정에 맞춰서 좀 미리 제가 그래서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중간고사 많이 없다 그러면 이제 뭐 그때 가서 하셔도 되고 중간고사 시험이 많다 그러면 좀 미리 하시라고 제가 미리 내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홈워크 푸는 아마 뭐 거의 수업 막바지까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종 프로젝트 관련해서 주된 채점 요인은 어떻게 되는가?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프로젝트 이 부분은 그죠. 좀 주관적인 요소가 아무래도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주관적인 요소를 좀 최대한 뭐 어쩔 수 없지만 주관적인 요소라는 게 그래서 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싶긴 해요. 배제를 하고 싶어서 모르겠습니다. 좀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저도 채점하고 여러분도 서로 피어 리뷰로 채점을 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저희가 수강생이 지금 22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뭐 아마 이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계산 편의성을 위해서 저를 제외하고 만약에 20명이 있고 그럼 10팀이 나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죠? 10팀이 이렇게 있고 그럼 각각 이제 발표하는데 나머지 이 팀 발표할 때 나머지 9팀이 이제 그 점수를 매기는 거죠. 대신에 좀 이제 편향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가장 높은 점수랑 가장 낮은 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들의 평균으로 제 점수랑 동일한 비중으로 가져갈까 싶긴 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결국 그거일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연구에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어떤 문제를 풀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떤 문제를 풀었냐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좀 이제 대략적인 방향성, 방법론까지는 우리가 안 가더라도 방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실험 결과도 물론 우리는 없습니다. 실험 결과는 없지만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 그런 계획만 있는 거죠. 이런 게 있는데 일반적인 논문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뭐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문제를 어떤 방향성으로 풀었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풀었는데 뭐 기존의 연구보다 얼마나 더 좋아졌더라. 약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좀 가장 중요한 건 요거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풀었냐. 그러니까 이 어떤 문제를 풀었냐가 단순히 뭐, 아, 나는 뭐 트랜슬레이션 풀었어. 나는 뭐 랭귀지 모델링 풀었어. 나는 뭐 제너레이션 테스트 풀었어. 그런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존의 트랜스포머는 약간 뭐 그 타임 컴플렉시티가 이제 뭐 스퀘어였는데 얘를 약간 이런 방향성으로 약간 L로 줄여보고 싶다. 이제 스퀘어가 아니라 뭐 1승으로 줄여보고 싶다라든지 약간 굉장히 꼭 해야만 되는 약간 그런 어떤 문제. 약간 좀 당위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꼭 연구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뭘 하시든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아 이거 꼭 진짜 중요하겠네. 이거 기존에 좀 연구가 안 되어 있어서 아 이거 진짜 좀 풀어보면 좋겠다. 어떻게 풀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이제 어떻게 풀지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결과까지 나오면 그건 논문이 되는 거고 하지만 어떤 문제를 풀겠다. 그리고 정말 대략적인 방향성.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방향성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뭐 실험 계획 이런 것들을 다 토탈해서 그냥 2페이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요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문제. 네. 이거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분야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이제 수강생 분들 중에서 이제 인공지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공이 아닌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시든 그거는 동일한 얘기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대학원을 가시거나 아니면 회사로 가셔서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제 뭐 어떤 문제를 풀었냐 이미 거기에서 그 연구에 이제 관심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연구에 관심 받을 정도가 이미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프로젝트 프로포절이라는 게 쉽다면 굉장히 쉽고요. 그죠? 왜냐면 그냥 뭐 이미 있는 좀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문제를 이제 쓰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면 되니까. 하지만 이제 하려면 또 끝없이 어렵습니다. 아, 네.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가 태스크에 관한 게 아니라 아키텍처에 관한 부분을 태클링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트랜스포머라는 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전혀 지금 몰라도 걱정 없어요. 트랜스포머라는 게 이제 그동안 만약에 뭐 NLP에 대해서만 되어 있다. 근데 만약에 얘를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태스크 관점에서 새로운 거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랜스포머의 이제 알고리즘 자체가 애초에 아키텍처 상에서 이제 컴플렉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줄이겠다. 그러는 아키텍처 관점으로 가도 됩니다. 자유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자유롭게 본인이 자신 있는 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본인이 만약에 좀 뭐 뭐랄까 뭐 영문과다. 그러면 이제 좀 영문학적인 지식을 좀 더 어떻게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잘 쓰겠다. 뭐 그런 것도 좋고요. 또는 뭐 교통공학과나 뭐 도시공학과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풀려는 이제 교통이나 도시 문제 어떻게 이런 알고리즘을 쓰겠다. 그것도 좋고요. 대신에 그럴 때는
기존에 이제 그런 시도가 없는 거를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 이미 교통이나 좀 도시 쪽에도 인공지능이 적용된 것들을 사례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으면 없는 사례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좀 더 이제 여기 계신 이제 수강생분들이 서로 평가할 때 좀 더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프로젝트나 논문 리뷰 예제 양식은 제가 이제 정리해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한 3주차 이내에는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마감은 이제 12월 19일. 아직 좀 많이 남았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좀 미리미리 그래도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뭐 술자리 같은 게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술 마시면서도 이제 뭐 친구들끼리 아 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학교 캠퍼스 걷다가 그죠 뭐 이제 뭐 저기 보이는 뭐 나무를 보고 아 저 나무의 형태를 가진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 뭐 그죠 되게 뭐 뻘소리 같지만 모르죠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되게 그 예전에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저희 연구실 선배 중에 굉장히 뭐 독특한 생각을 많이 하신 분이 있었어요. 뭐 형이었는데 그래서 아 뭐 경우야 뭐 제 이름이 경우인데 뭐 경우야 뭐 이러면 어때? 약간 경우야 저러면 어때? 뭐 온갖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굉장히 좋은 아이도 있었지만 그때 아 형 근데 그거는 좀 진짜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약간 그런 얘기를 한 주제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2, 3년 지나니까 뭐 나오더라고요. 물론 안 나온 것도 있었어요. 진짜 뭐 뻘소리도 있었어서. 2, 3년 지나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제 외국에서 누군가가 이제 논문을 써서 내는 아이디어도 있었고 어쨌든 뭐 지금은 여러분이 뭐 뻘소리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래서 아이디어 같은 거를 지금부터 좀 미리 생각하시고 기록을 미리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프로젝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과물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험 결과 그게 없어도 돼요. 어떻게 계획입니다. 계획.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또 너무 그렇게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질문 나온 것들은 다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죠?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이제 4학년 교과목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처음 아마 이 인공지능학과에서는 이제 처음 열리는 거다 보니까 좀 다양한 학년에서 많이 수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수업은 4학년이지만 일단은 저희가 1학년 학생도 있고 뭐 3학년 학생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복습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긴 할 거예요. 어느 정도 복습을 하면서 진행하긴 할 텐데 그래도 좀 이제 1, 2학년 수준의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좀 수학 관련 지식은 어느 정도는 일단은 있다는 전제하에서 수업이 진행되긴 할 겁니다. 복습을 좀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상 엄청 자세하게는 이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좀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좀 이제 파이썬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튜토리얼이나 네, 뭐 무료 강의더라고요. 네, 뭐 제가 이 회사에 뭐 지분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무료 강의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파이썬에서 많이 활용할 뭐 넘파이 같은 또 사이파이와 같은 이제 그런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학적인 부분은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또 이제 뭐 확률 통계나 이제 뭐 행렬이나 그런 부분들을 알면 좋기 때문에 좀 이런 튜토리얼 같은 거를 미리 좀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뭐 3학년이나 4학년 학생들은 어쨌든 좀 관련 수학이나 프로그래밍 관련 수업을 아마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크게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한번 네,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여러분? 아,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러면 좀 약간 인공지능과 관련된 좀 전반적인 이제 개요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인공지능으로 좀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이제 또 인공지능의 약간 좀 기본적인 뭐 원리나 이제 철학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네, 좋습니다. 패턴 인식과 자연 처리의 차이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요. 패턴 인식이라는 거는 이제 교수님마다 이제 좀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아마 이번 학기에 열리는 패턴 인식은 좀 더 이제 비전에 가까운 그냥 비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이제 비전보다는 좀 이제 NLP와 관련된 자연 처리와 관련된 좀 특화된 내용들로 많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논문이나 이제 소개해드릴 알고리즘도 좀 더 이제 자연 처리와 관련된 쪽으로 많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두 개를 뭐 같이 들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약간 어느 정도는 뭐 아마 1주차 뭐 2주차 정도는 뭐 겹칠 수도 있고, 네, 같이 들으셔도, 네, 저는 같이 들으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지금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뭐 어디까지 좀 가능한지, 지금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뭐 AI 시인이라고 적혀 있죠. 즉 이제 아마 작년 말이나 이제 올해 초에 나온 이제 GPT-3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GPT-3는 이제 앞서서 많이 봤던 뭐 트랜스포머나 이제 버트의 뭐 변형의 약간 또 다른 종류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뭐 셰익스피어의 뭐 소네 18이라는 이제 뭐 시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 뭐 10년 전인가 뭐 교양 수업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잘 기억나지 않고 이제 여기서 이제 셰익스피어의 소네 18이라는 이제 시가 원래 있는데 그 중에서 앞부분만 이제 모델에 이제 입력으로 넣어준 거예요. 이 볼드 처리되어 있는 거. 이 앞부분만 모델에 입력으로 넣어주고 그다음에 뒷부분은 한번 너가 한번 작성해 볼래?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요렇게 이제 작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이 약간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생성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성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트랜스포머 같은 게 뭔지 GPT-3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수업의 후반부에 가게 되시면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텍스트 하나에 대해서 뭐 봤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러 멀티텀, 즉 이제 하나의 이제 주제로 텍스트를 생성하기보다는 이제 주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제 뭐 안녕, 뭐 좋은 뭐 밤이야, 뭐 이렇게 되고 있죠. 미나가 이제 구글에서 만든 이제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아 뭐 좀 뭐 일 끝나고 이제 집에서 뭐 밤에 영화나 보고 싶다. 아, 그래, 뭐 어떤 영화 볼 거야? 라고 이제 미나가 물어봐 주죠. 그랬더니 이제 뭐 휴먼이 아,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오스카 상 받은 거 좀 보고 싶은데 약간 그런 류 추천 좀 가능? 이제 물어보니까 미나가 아, 나 오스카 상 잘 모르는데 라고 이제 뭐 말하는데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특히 이제 실제로 오스카에서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상을 받은 영화를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가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특히 뭐 팩트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없는데 약간 예를 들어서 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게 언제 나왔니? 어느 연도에 나왔니? 약간 그런 팩트 기반의 이제 대화는 좀 이제 틀리는 경우도 많다고 리포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도 뭐 비슷한 모델이 있죠. 심심이. 심심이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뭐 몇 번 해봤던 것 같은데 지금 좀 뭐 잘 되는지 보고 싶어서 해보려고 했더니 일단 여기서는 이제 약간 무료 기능이 아니라서 제가 더 이상 해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뭐 심심이도 잘 되지 않을까 뭐 싶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요런 또 자연 처리는 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어쨌든 뭐 한국에서 찍은 뭐 고양이 사진이나 미국에서 찍은 고양이 사진이나 뭐 고양이의 생김새가 약간 다를 수는 있어도 어쨌든 같은 뭐 이미지죠. 그래서 크게 좀 다르진 않는데 이런 NLP 같은 경우는 좀 영어랑 한국어랑 아무래도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법 같은 게. 특히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띄어쓰기로 이제 그죠. 약간 좀 어쨌든 의미들이 분류가 되는데 이제 국문은 사실 그렇진 않죠. 그죠. 예를 들어 아침이야라고 하면 사실 아침 띄우고 약간 이야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쉽진 않죠. 그래서 한국어 NLP는 약간 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 NLP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한 주차 정도 몰아서 지금 한번 특강을 한번 진행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봤던 인공지능 알고리즘 예시들은 텍스트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오브젝트를 디텍션, 즉 이런 이제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영상 내에서 우리가 물체를 인식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얘는 뭐 자동차야, 얘는 뭐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뭐 가장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 좀 대표적인 모델이 요런 욜로라는 게 존재합니다. You only live once. 한 번만 보고도 좀 잘하죠. 그죠? You only live once랑 좀 비슷하죠. 네. 여기서도 이제 한 번만 보고 좀 빠르게 잘해보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이제 것들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뭐 아까 멀티모달 얘기도 나왔는데 뭐 텍스트랑 이미지랑 좀 이제 같이 결합된 것도 잘 되나요? 라는 질문이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요런 이제 텍스트만 가지고도 이미지가 굉장히 잘 만들어집니다. 얘는 이제 그 아마 올해 4월인가 5월에 나왔던 이제 달이라는 이제 오픈AI에서 나왔던 또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보카도 형태의 암체어를 만들어주세요 하시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굉장히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저는 이제 사실 4월 5월 달에 처음 보고 사실 굉장히 놀랐었는데 근데 심지어 더 놀라운 건 얘가 뭐냐면 제로샷이라는 겁니다. 제로샷. 제로샷은 이제 그죠? 여기 말 그대로 제로. 여러분들 아마 뭐 원샷은 많이 들어봤죠. 원샷. 그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1학년도 있고 좀 2학년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4학년 학생들은 이제 아마 4학년 학생들이 1학년이었을 시점에 아마 이제 MT나 뭐 OT나 해서 굉장히 많은 재밌는 술자리 많이 가졌을 것 같은데 그때 원샷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 한 번에 마시는 게 원샷이죠. 한 번. 그죠? 한 번의 시도로 끝낸다. 여기서 인공지능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원샷, 퓨샷, 제로샷 이런 용어 많이 볼 거예요. 근데 뭐냐면 원샷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기서도 한 번에 끝낸다는 거예요. 한 번만 보고 학습해서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이제 하나만 있는 거죠. 이런 데이터 하나만 있고 얘를 이런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암체어의 아보카도 형태의 암체어를 잘 만들 수 있다. 그게 원샷이고요. 퓨샷은 이제 몇 개, 뭐 5개, 6개. 제로샷이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시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게 얘는 암체어의 아보카도 형태의 암체어야. 이런 거 한번 만들어봐라고 학습을 시켜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약간 더더욱 좀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사실 뭐 다른 여러 분야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어요. 사실 뭐 교통이나 뭐 도시공학이나 뭐 그다음에 뭐 법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심지어 이런 이제 뭐 화학 분자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학 분자 구조 아마 지금 화학과 관련된 학과 친구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제 화학의 분자 구조도 이렇게 그래프로 좀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런 이제 화학의 분자 구조를 이제 그래프로 해석하고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그럴듯한 우리가 새로운 화학 분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얘는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우리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이제 앞에서 봤던 그 개인 알고리즘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생성하는 게 진짜 좀 화학 분자 구조스러운지,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화학 분자 구조를 만드는데 좀 이제 특색 있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약간 좀 수용성이 높은 화학 분자 구조를 만들고 싶어.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듯한 실제로 우리가 뭐 진짜 대도하는 화학 분자 구조를 만들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럴듯한 화학 분자 구조인데 우리가 원하는 좀 타겟으로 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화학 분자 구조도 실제로 좀 생성이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중에서도 이런 형태로 이제 연구팀들이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그 질문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네,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네, 계속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기본적인 이제 수학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아마 행렬이라는 걸 안 배운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아주 간단하게 일단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뭐 행렬 같은 걸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한번 연락을 주세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스칼라, 벡터, 매트릭스, 텐서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이 보게 될 텐데 스칼라는 숫자 하나, 그다음에 벡터는 숫자 여러 개, 매트릭스는 숫자 여러 개인데 그 여러 축으로 되어 있는 거.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쨌든 매트릭스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어쨌든 이제 뭐 가로 세로 이렇게 두 가지 축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직육면체와 같이 만약에 좀 3차원, 4차원 표현하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텐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스칼라도 우리가 뭐 제로스 텐서, 뭐 포스 텐서 이런 식으로 부르긴 합니다. 부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스칼라는 스칼라, 벡터는 벡터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고, 이제 보통 텐서라고 하면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한 3차원 이상, 그때부터는 우리가 텐서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겁먹을 게 없죠. 그냥 숫자 하나 있으면 그냥 스칼라입니다. 숫자 여러 개 있으면 벡터입니다. 그죠? 얘는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매트릭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죠. 왜냐면 이제 어쨌든 얘가 텐서고, 그죠? 얘도 텐서고 얘도 텐서라고 한 것처럼 얘도 어쨌든 뭐 매트릭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3바이 1 매트릭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고 매트릭스의 이제 연산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보기는 해야 되는데, 매트릭스의 연산도 혹시나 이제 뭐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행렬을 안 가르친다고 해서 네, 행렬에 대한 간단한 연산을 한번 이제 뭐 복습 겸 한번 넣어봤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만약에 여기 행렬이 하나 있고 얘는 그러면 사이즈 어떻게 되죠? 2바이 2 행렬이 되는 거죠. 2바이 2 행렬.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여기 두 배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각각의 이제 우리가 두 배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 6, 4, 8이 2개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b 빼면은 이제 원소들끼리 하나씩 이렇게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빼주게 됩니다. 이렇게 결과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제 아마 엘리먼트 와이즈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엘리먼트 와이즈라는 말은 이제 별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벡터가 있다. 이렇게 벡터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이제 우리가 빼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똑같은 크기 이렇게 벡터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소끼리 독립적으로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말이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 이제 원 엘리먼트 제 yz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곱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뭐 가로 세로, 그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점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텐서라는 말은 여기서 자주 듣는데 그냥 다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텐서라는 게 또 이제 뭐 물리나 이제 수학, 약간 순수 수학이나 순수 물리로 가면은 또 이제 우리가 좀 엄밀하게 또 정리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머신러닝에서 말하는 텐서 같은 경우는 그냥 다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도 그냥 이미지 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미지라는 게 여러분 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미지라는 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위스 있고 하이스 있고, 그죠? 여기에 이제 고양이가 이렇게 막 그려져 있는 사진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크기가 있고. 근데 만약 컬러라고 하면은 이거가 이제 그 컬러는 우리가 RGB 세 개로 표현하잖아요. 여기 사실 그 세 개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3차원. 여기 R값, G값, B값. 이것만 해도 사실은 얘가 텐서가 되는 거죠. 이미지만 해도. 그래서 이미지 텐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다차원 배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텐서라고 하면 아 그냥 뭐 다차원 배열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냥 다차원 배열이라고 하면 될 텐데 괜히 텐서라고 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게, 그죠? 텐서라고 하니까 뭔가 좀 더 거리감이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스칼라는 숫자 하나, 그죠? 벡터는 숫자 여러 개, 매트릭스는 이제 이런 이제 2차원 형태의 숫자 여러 개, 텐서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다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이제 뭐 숫자 1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3 곱하기 1하면 이제 여전히 3이죠. 그죠? 1 곱하기 3에도 3이고,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매트릭스에서는 요런 1이 이제 요런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형태입니다. 얘를 보통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부르고, 만약에 뭐 3차원이다. 그러면 여기 1이 하나 더 있고 나머지 0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뭐 제로 매트릭스는 뭐 0. 그렇죠. 우리가 어떤 숫자에든 0 곱하면 0인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매트릭스도.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즈라는 건 이제 뒤집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여기에 뭐 우리가 이제 보통 나중에 파이썬으로 가면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해요. 0부터. 그래서 여기 0,0, 얘가 0,1. 네. 그다음에 얘가 1,0. 얘가 이제 1,1이 되는 거죠. 얘가 이제 0,0이고. 그러면은 뒤집는 거예요.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0,0은 뒤집어봤자 0,0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 그대로. 1,1도 뒤집어봤자 그대로겠죠. 4. 근데 0,1은 이 위치 뒤집으면 뭡니까? 1,0이죠. 여기 나와 있는 2가 여기 1,0 자리로 간 겁니다. 그다음에 3은 1,0이죠. 지금.
얘가 0,1 자리로 간 겁니다. 0,1. 이렇게. 그래서 자,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뒤집는 거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인덱스를 할 때 0,0, 0,1, 1,0, 1,1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는 뭐 0번째 로, 0번째 로에 0번째 컬럼 해서 0,0. 그죠? 0번째 로에 0번째, 죄송합니다. 첫 번째 컬럼. 그래서 여기 1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트레이스는 대각선, 대각선의 합입니다.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이 트레이스 가지고 몇 가지 또 특징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거 자체의 정의는 우리가 이런 대각선의 이제 그죠? A가 요거니까 이 대각선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버스 매트릭스는 이제 곱해서 1이 되는 거. 마치 우리가 5에다가 이제 5분의 1 곱하면 1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A에다가 어떤 걸 곱해야지 아이덴티티가 나올까? 행렬에서 1은 여기 아이덴티티라고 했으니까 얘입니다. 요 역행렬 구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역행렬 구하는 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플로우 모델 할 때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다루게 될 것 같고 지금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다들 클리어하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넘어가고 중간중간에 또 질문 생기시면 또 채팅창이나 스피커나 자유롭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놈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벡터 한번 살펴봤어요. 벡터. 벡터가 뭐다? 물론 이제 그 벡터도 우리가 정의하려면은 또 이제 엄밀하게 막 정의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어쨌든 지금 우리가 뭐 엄밀한 수학을 배우는 시간은 아니니까 일단은 벡터 만약에 우리가 3,4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3,4. 그럼 이제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3,4는 그냥 뭐 x축으로 3만큼 가고 y축으로 4만큼 가서 요런 벡터가 그냥 뭐 우리가 3,4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만약에 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얘를 정할 수 있을까요? 이 벡터의 크기 얼마? 여러분 이 벡터의 크기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죠? 아, 네. 좋은 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얘를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5일 거예요. 왜? 얘 길이 5니까. 그죠? 얘로 떠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혹자는 이제 얘 3만큼 가고 얘 4만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7 같은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크기가. 그죠? 그래서 사실은 크기를 잴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약간 이제 요 방식이 한 가지 예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얘가 이제 놈에 대한 데피니션이에요. 즉 어떤 거냐면 아까 뭐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놈을 잴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조건만 만족하면 우리가 그걸 다 우리가 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요거 각각에 대해서는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한번 이런 데피니션들이 뭔지 한번 보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사실 얘는 이제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꼭 보실 필요는 없긴 합니다. 어쨌든 이것만 만족하면 우리가 이제 놈이라고 한다라는 점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놈으로는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은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얘를 이제 우리가 뭐 LP놈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말고도 또 놈이 많긴 합니다. 일단 우리는 가장 많이 쓰는 LP놈이라는 게 있고 LP놈은 왜 여기 뭐 왜 P냐? 여기 P가 붙었으니까. 요렇게. 자, 여러분. 만약에 자, 얘는 여기서 P가 얼마인 걸까요? P가 얼마인 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걸까요? 그죠? 아, 네. 굉장히 다들 똑똑하십니다. P가 2인 거겠죠. P가 2인 겁니다. 왠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게 이제 얘가 말해주는 거는 그냥 아유 또 뭐 어렵게 써져 있어가지고 뭐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지만 까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 x라는 게 만약에 뭐 그냥 아까 본 것처럼 뭐 3하고 4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그냥 여기 xi 즉 얘는 이제 뭐 우리가 x 제로
뭐 얘는 뭐 x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x들의 절대값을 씌우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4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예시를 위해서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값 씌우면 3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4가 이제 하나 있고 이렇게 절대값 씌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여기 한번 보시면 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피승하라고 되죠. 피승을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걸 다 더하래요. 모든 디멘션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i는 그냥 이제 모든 차원에 대해서 다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거에다가 p분의 1승. 요렇게. 그죠? 그럼 만약에 p가 1이다. p가 1이면 어떻게 돼요? p가 1이면 3 더하기 그냥 4의 1승이니까 7이 되는 거죠. p가 만약에 2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 2분의 1승이죠. 2분의 1승은 뭐예요? 루트 씌운 거죠. 그럼 이제 5가 나오는 거죠. 요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p는 꼭 정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뭐 1.5 이런 거도 돼요. 대신에 1 이상. 왜냐면 이제 1보다 작아지면은 이제 얘가 만족 안 하거든요. 그런 발레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요런 이제 LP놈의 사실 얘 정의 정도는 알면 좋으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머신러닝 할 때 뭐 L1놈, 뭐 L2놈 나중에 가면은 뭐 L 인피닛 놈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뭐 정의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약간 L 인피닛 놈은 맥스 값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얘는 이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증명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수업에서 뭐 증명까지는 안 할 거고요. 이제 쉽게 생각해서 아까 뭐 3하고 4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L 인피니트 놈은 뭐다? 맥스 값 가져오는 거니까. 여기서 맥스 값이 뭐다? 4. 이겁니다. 그죠? 생각보다 별거 없죠. 그죠? 괜찮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요거를 그죠? 얘를 우리가 이제 여기 P라고 쓰면 얘를 이제 우리가 LP놈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LP놈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놈이 사실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인 거는 이제 LP놈이고 여기 안에 뭐 X가 있으면 이제 뭐 X에 뭐 LP놈 이렇게 부르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2가 있다. 그러면 얘는 L2놈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사실 매트릭스 놈도 있긴 한데 얘는 이제 뭐 아주 나중에 얘는 또 따로 얘만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우리가 할 거고 만약에 별 말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벡터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다들 클리어 하신가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없으시면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뭐 아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리니어 리그레션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 여기서 온갖 이제 뭐 깊은 레이어를 막 쌓아서 뭐 논리니어하고 막 온갖 거 다 합니다. 다 해요. 이제 다 하는데 예, 뉴럴 네트워크 있고 이제 여기서 어쨌든 하나의 이제 여기 데이터가 하나의 약간 좀 중요한 이제 특징만을 담고 있는 피처, 약간 피처 벡터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얘를 가지고 결국 얘가 뭐 고양이냐 강아지냐 아니면은 이거에 뭐 폐기 분석했을 때 얘 숫자 값이 얼마인지 예측하냐 그런 거는 사실 여기서는 결국엔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또는 리니어 리그레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또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딥러닝 막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뭐 항상 그렇진 않지만 또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리니어한 이제 레이어를 통해서 회귀 분석하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 딥하게 엄청 많이 쌓아서 이 데이터의 좋은 특징만 우리가 잘 추출했다면 그러면은 이런 이제 선형적인 방법으로도 잘 분류가 될 거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리니어 리그레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뭐 두 가지 피처로 이제 우리가 y를 예측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 집값을 예측한다고 할 때 그 집의 면적, 그죠? 그 다음에 그 집에 뭐 침실이 몇 개 있는지, 네, 뭐 침실 3개나 있네요. 네, 좋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 집의 이제 가격을 예측하는 얘가 이제 뭐 Y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얘가 X1, 얘가 X2, 얘를 가지고 Y를 예측하는 리그레션을 한번 예시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보면은 결국엔 이런 것들은 이제 파라미터예요, 파라미터. 여기 독자적으로 있는 걸 보통 바이어스, 나머지를 뭐 웨이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뭐 구분 없이 다 웨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학습의 대상이 되는 이제 러너블한 이런 파라미터들이 존재하고 최적화가 된다는 거는 이런 세타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죠. 자, 세타가 뭔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타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냥 뭐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그냥 스칼라 값 하나여도 되고요. 아니, 요거의 차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얘는 이제 학습이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요렇게도 또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냥 이제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n이 0부터 이제 2까지 가는 거고, 그죠? 네, 죄송합니다. i가 0부터 이제 여기 2까지 가면서 이제 세타 제로 이제 뭐 x 제로, 세타 1, x1, 세타 2, x2 이런 식으로. 그죠? x 제로는 어차피 우리가 1로 두면은 동일하겠죠. 결국 이제 요약해서 표현하면 얘가 이제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거는 학습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학습한다? 우리가 이제 예측한 결과랑 우리의 예측치죠. 우리의 모델이 만들어낸 추정치, 그거랑 실제 집값,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한 값. 아, 얘는 한 집값이 한 390달러 될 것 같다. 실제로는 뭐 400달러다. 그러면 이제 그거의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차이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최소화하도록 여기 나와 있는 세타가 점점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세타를 업데이트 할 때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리고 뭐 그라디언트라는 말이 아마 익숙하지 않은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라디언트라고 해서 뭐 그냥 별게 아니라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미분한 겁니다. 편미분을 한 건데요. 요런 이제 편미분을 한 건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랄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일단 코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칼라 값입니다. 스칼라라고 하면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죠? 얘가 숫자 하나다. 숫자 하나. 왜? 우리가 어쨌든 내뱉는 게 뭐 우리가 390달러. 그다음에 실제 값 만약에 400달러다. 그럼 마이너스 12 제곱이죠. 그다음에 더하기. 또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로스 더하기 이렇게 가니까 쭉쭉쭉. n번 그냥 더하면은 여전히 스칼라잖아요. 어쨌든. 보통은 이런 이제 스칼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미분을 할 때 그때 다음과 같이 이제 그라디언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결국엔 그냥 편미분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고요. 그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 편미분 값을 토대로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아랫 방향으로 로스가 미니마이즈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해줍니다. 여기 그라디언트에 이제 네거티브를 매겨서. 왜? 만약에 우리가 이런 포물선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라디언트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이제 그라디언트가 지금 음수인가요, 양수인가요? 요건 기울기가 지금 음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만약에 최소가 되려면 여기로 가야겠죠. 그죠? 우리는 더 큰 값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여기 그라디언트에 우리가 음수를 매기면은 그리고 그만큼 스텝을 더 가면 여기로 갈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로스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구하고 거기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파라미터를 원래 기존의 파라미터에서 얼마만큼 어디로 더 가야 되냐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얘가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거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시 뒤에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공식대로 그냥 우리가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모르는 건 딱 요거뿐입니다. 아, 뭐 여기 알파라는 거는 또 우리가 그냥 상수예요. 꼭 상수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임의로 정해주는 값입니다. 뭐 0.1, 뭐 그런 식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많이 업데이트 할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거는 얘예요. 얘. 얘만 몰라요. 얘만. 미분한 거. 뭘? 여기 나와 있는 코스트를 세타 J에 대해서 미분한 거. 얘만 모릅니다. 얘를 우리가 미분해주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 미분한 건 여기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편의상 아까는 이제 뭐 데이터가 m개가 있다고 가정했는데 일단 데이터가 이제 한 개만 있다고 즉 여기 나오는 시그마가 이제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지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요 인덱스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하나니까 m개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뭐 미분하면은 이제 이렇게 미분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미분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얘가 얘로 써진 거예요. 다시. 왜? 우리 h 세타 x를 아까 이제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다시 써준 거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지금 보시면 xj만 살아남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얘는 풀었으면 세타 제로 x 제로 더하기 세타 1 x 1 더하기 세타 2 x 2겠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세타 2에 대해서 미분한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얘만 살아남잖아요. x 2만. 여기 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뭐 세타 j로 미분한다. 그럼 여기 뭐 j가 있겠죠. j는 뭐 진짜 0또는 1 또는 2니까. 그러면 그 세타 j에 붙어 있는 애만 살아남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세타 j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만 여기 딱 남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얘를 가지고 이렇게 얘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점점 이 세타 j를 여러 번 학습시키면 점점 이제 로스가 세타 j를 이제 학습시키면 점점 로스가 이제 낮은 공간으로 가게 된다. 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다들 지금 클리어 하신가요? 네. 아, 네. 출석 체크용 인증 코드가 있나요? 네, 저희 출석 체크용 코드 인증 코드가 있었는데 그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지금 혹시나 출석 체크용 인증 코드 알고 계신 분은 이제 한번 채팅창에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지금 방금 연락 주었던 분은 제가 어쨌든 기억을 해놨다가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인공지능을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기 위한 정말 기본적인 네, 출석 코드 감사드립니다. 네, 그 기본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한 좀 코스트 펑션 세타, 코스트 펑션 J 세타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요거 말씀이신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코스트 펑션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지금 이제 한번 보면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게 결국엔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여기서 이제 막 모델이 있어요. 여기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제 보통 꼭 뉴럴넷이 아니어도 되지만 사실상 지금 뉴럴넷을 안 쓰는 경우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어요. 뉴럴넷을 써서 이제 좋은 이제 피처를 뽑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자면 뭐 고양이가 있어요. 막 고양이가 이제 뭐 건설공학관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가 얘는 고양이야 라고 이제 알려면 그죠 뭐 건설공학관을 우리가 뭐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없겠죠. 저 여기 고양이를 주의 깊게 봐야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뉴럴넷이 통과해서 여기서는 좀 뭔가 좀 고양이의 이제 뭐 눈이나 뭐 고양이의 뭐 꼬리나 털이나 약간 그런 특징들이 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정말 뭐 고양이인지 아닌지 어쨌든 우리가 뭐 예측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예측값 그죠? 그리고 실제 정답지가 있겠죠. 고양이냐 뭐 강아지냐 그죠? 그러면은 두 개를 비교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로스 함수는. 그 중에서 아까 본 거는 그냥 y랑 뭐 얘랑 그죠? 그냥 뭐 두 개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자. 왜 일단 예측치가 벡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보통 이렇게 놈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네, 두 개 만약에 비교하자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일단 뭐 놈으로 써서 약간 어렵다면 그냥 제곱. 일단 양수를 우리가 만들고 싶긴 하니까 로스라는 거 보통.
그래서 이렇게 제곱하는 형태도 있고 또는 이제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로 나타내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사실 종류가 많아요. 얘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예요. 즉, 사실은 지금 여기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데이터를 넣어주는 단계. 여기서도 연구할 게 있고요. 왜냐면은 아니 우리가 데이터가 하나만 있다. 데이터만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좀 어떻게 잘 넣어줄 것인가. 데이터가 많이 없으니까 효과적으로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것도 한 가지 연구 주제고. 그럼 아까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건 뭐다? 여기 뭐 건설공학관에 뭐 건공이가 있으면 딱 그 고양이 딱 얘만 좀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만 우리가 추출하고 싶은 거죠. 이 뉴럴넷을 어떤 구조로 가면 중요한 것만 추출될까? 얘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 아, 추출이 됐다. 추출이 됐는데 얘를 어떻게 잘 써먹을 것인가? 어떤 로스 함수로? 그죠? 아니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클래시파이어를 또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측한 아웃풋이랑 실제 정답지랑 어떻게 우리가 잘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는 이제 본 수업에서 아마 다루게 될 것 같고요. 흔히들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레이블, 정답지가 잘못된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뭐 수학 문제 풀면은 수학 문제 답지가 가끔 틀릴 때 있잖아요. 그죠? 비슷합니다. 데이터의 정답지가 틀릴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런 이제 레이블이 노이즈한 상황에서는 약간 뭐 이런 게 약간 좀 안 좋더라. 일반적인 전통적인 게.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한번 해결해 보자. 약간 이런 연구 주제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출석 코드의 존재를 모르다 방금 입력했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입력했는데 결석으로 처리가 되네요. 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분도 제가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네, 예상되는 네,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상되는 가장 가까운 피팅식 중에서 하나를 고른 식 중 하나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 일단 보통 이제 어떤 로스 함수가 가장 좋냐? 그건 정답지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흔히 뭐 리그레이션에서는 그냥 MSE 나중에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뭐 크로스 엔트로피 이런 거 쓰는데 실제로 뭐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MSE 써도 잘 나오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요거에 대한 약간 뭐 항상 골든 룰은 사실은 없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좀 약간 데이터가 굉장히 적을 때 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약간 어드밴스드 이그젬플이 존재할 때, 어드밴스드 어택에 대해서 방어할 때 또는 이제 데이터가 좀 임밸런스 할 때, 특정 클래스만 많을 때, 즉 고양이 사진만 무진장 많고 뭐 강아지 사진은 몇 장 없다든지 그럴 때 좀 잘하기 위한 이제 로스 함수 이런 거는 지금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DM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코스트 펑션을 다양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스트 펑션의 2분의 1이랑 코스트 펑션의 2분의 1이랑 루트를 안 붙인 것은 네, 루트를 안 붙인 것은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할 때 식이 깔끔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설정이 된 것일까요? 일단 여기서는 2분의 1이 있죠. 그죠? 여기서는 2분의 1이 있고 근데 일단 이 2분의 1의 존재는 전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2분의 1은 어차피 스칼라 고정된 딱 콘스탄트 값이죠. 일단 상수 값이죠. 그러면 여기 아까 제가 여기서 이 러닝 레이시라는 게 또 상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2 이런 걸로. 그럼 사실 얘가 2분의 1이면 얘가 0.1. 얘가 만약에 뭐 1이다. 그러면 얘는 뭐 0.05로 잡으면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2분의 1이 여기 상수값 자체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루트를 씌웠냐? 여기서 루트를 씌웠냐? 루트 씌운 것도 있어요. 루트 씌운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루트 씌우면 어쨌든 우리가 절대값으로 가니까 그냥 좀 더 이제 미분에 대해서 자유롭진 않잖아요. 그죠?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지금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교수님 뭐 y가 있고 우리가 추정한 y 햇이 있는데 두 개 뺀 거 로스가 뭐 음수일 수도 있죠. 그죠? 양수일 수도 있고 우리가 추정한 게 많이 더 크게 추정하면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양수가 될 것 같아서 뭐 제곱을 했다고 하면은 이게 뭐 다시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값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냥 좀 뭔가 그래도 이제 미분 불가능점이 생기긴 하니까 큰 이슈는 아닙니다만 사실 실험적으로 이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어서 굳이 이렇게 하진 않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아예 없진 않아요. 네. 네, 좋은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혹시 지금 질문 또 있으신 분? 질문 있으시면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네, 실력자 친구들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이제 이런 뭐 질문이 오가다가 또 좋은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계속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좀 빠르게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인공지능이라는 말도 많이 듣고, 뭐 머신러닝이라는 말도 많이 듣고, 뭐 딥러닝도 많이 듣고,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죠? 근데 뭐 굳이 구분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거죠. 마치 이제 옛날에 뭐 룰베이스로 만약에 뭐 바둑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만약에 이 지점에 두면 나는 무조건 이 지점. 약간 이런 식으로 룰 기반으로 간다. 뭐 약간 전체적인 학습 없이. 그럴 때 이제 보통 룰 베이스 모델까지 다 포함한 가장 큰 게 여기 나와 있는 AI라고 보통 부르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머신러닝에 속하지 않는 이제 뭐룰 베이스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룰 베이스의 약간 좀 심볼릭 AI와 이 머신러닝이 약간 좀 접목되는 게 또 한 가지 좀 트렌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얘가 여기 뒀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여기 둘 필요 있냐? 약간 얘가 여기에 둔 약간 의도를 파악해서 여기에 둘 수도 있고 여기에 둬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학습적인 요소가 들어간 이제 머신러닝이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백본 알고리즘으로 중요 알고리즘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좀 활용했다. 그러면 그때는 좀 딥러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걸 뭐 굳이 구분하진 않아요. 그냥 뭐 인공지능, 뭐 머신러닝, 뭐 딥러닝. 나는 딥러닝 안 하고 머신러닝 해. 나는 뭐 머신러닝 중에서도 딥러닝을 연구하는 사람이야. 약간 이런 말 솔직히 잘 없고요. 그냥 뭐 머신러닝 한다. 그러면은 쟤 뭐 그냥 그런 거 하는구나. 라고 보통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수업에서도 이제 뭐 AI, 머신러닝, 뭐 딥러닝 구분 없이 할 거예요. 뭐 머신러닝이라고 제가 말했다고 해서 뉴럴넷이 안 썼다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굳이 강조하자면 제가 뭐 전통적인 머신러닝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저희는 구분을 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럴넷 기반으로 그럼 이미지 분류 어떻게 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이미지인 이유는 아직 우리가 텍스트를 어떻게 좀 컴퓨터에 표현해 해줄지에 대해서는 좀 클리어하진 않아요. 그래 우리가 그걸 배우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미지로 일단 가져오게 됐고요.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차차 나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텍스트, 이런 문장을 우리가 컴퓨터한테 어떻게 표현을 해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미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합니다. 사실 32, 그죠? 위스 32, 하이트 32, 그다음에 아까 RGB, 그죠?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서 RGB 채널 3 있어서 이제 얘를 만약에 이제 하나의 벡터로 쭉 플래튼 시키면 3072가 되는 거죠. 그죠? 마치 우리가 뭐 2x2 매트릭스를 하나의 벡터로 이제 플래튼 시키면 이렇게 4가 되는 거죠. 그죠? 3072 바이 1이 있고 여기 3070 바이 1입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분류하고 싶은 게 두 개 중에 하나. 그죠? 얘는 어떻게? 얘는 2 바이 3072로 우리가 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2 바이 1 매트릭스가 짜잔 하고 나오게 되겠죠. 2 바이 1 매트릭스가. 걔를 우리는 이제 스코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스코어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요? 굉장히 다채로운 값일 거예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W가 이제 뭐 우리가 뭐 학습이 제대로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100이 있을 수도 있고 뭐 100이 있을 수도 있고 뭐 70이 있을 수도 있고 0.7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채로울 겁니다. 여기 나오는 S도 마찬가지고 뭐 마이너스 20부터 해서 뭐 굉장히 다양한 값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좀 더 해석이 쉬우려면 뭔가 좀 이제 확률적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얘가 이제 고양이 1 아까 제가 얘가 2차원이라고 했는데 2차원의 이제 첫 번째는 약간 고양이 1 확률, 두 번째는 약간 강아지 1 확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우리 쓰게 됩니다. 이것도 뒤에 다시 배울 겁니다. 소프트맥스 함수 자체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익스포넨셜을 씌워줘서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걸 다 양수로 바꿔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제 합으로 나눠줌으로써 노멀라이즈 시켜줘서 우리가 이제 전체를 합하면 1이 돼도 마치 우리가 확률과 같이 예측할 수 있도록 확률과 같이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진짜 우리가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내뱉은 이 값을 믿을 수 있냐? 정말 그러면 인공지능은 얘를 90%는 고양이로 10%는 강아지로 예측한 거냐? 뭐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어쨌든 해석은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예측치와 정답치를 활용해서 적당한 로스 함수를 잡아서 얘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뭐 L2 로스, 여기서는 이제 MS, 여기서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이것들이 뭔지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괜찮아요. 그걸 이용해서 앞에서 봤던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은 보통 이제 피처를 뽑아내는 그다음에 뒷부분은 정말 그 피처 뽑아내는 걸로 클래시피케이션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좀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다음과 같이 결국에는 처음 보는 거에 대해서 좀 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마치 뭐 그죠? 공부 많이 하면서도 시험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그것 좀 잘 풀고 싶죠.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좀 트레이닝 데이터가 주어지고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주어지고 근데 테스트에서는 약간 좀 변형 문제가 나온다면 변형 문제.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까? 트레이닝은 사실 잘하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왜? 뭐 많이 공부하면은 그죠? 트레이닝은 잘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뭐 문제집 있다. 그러면 사실 시간만 무제한으로 주어진다면 그냥 문제집 다 외워버리면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집에서 어떤 문제를 내든 다 정답지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 아마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자연처리 수업에서 이제 많이 배우게 되는 게 결국에는 자연처리와 관련된 주요 알고리즘도 배우겠지만 일반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처음 보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는 어쨌든 샘플만 주어지니까. 그죠? 왜? 우리가 뭐 오늘까지 데이터 모아도 내일이면 또 다른 데이터가 나오고 모레면 또 다른 데이터가 나오겠죠. 우리는 어쨌든 샘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거에 대해서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인공지능에 관련된 모든 이런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일반화를 잘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화가 잘 안 되는 현상을 이제 현상 중에서 한 가지가 오버피팅입니다. 이 오버피팅은 이제 말 그대로 과적합.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적합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아까 이제 문제집이 주어졌을 때 그 문제집의 답지만 그냥 외운 거예요. 문제 자체는 이해를 안 하고 답지만 그냥 외워가지고 그 문제집만 그냥 잘 풀고 새로운 거 나오면 못 풀고 그겁니다. 그런 게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일반적인 이제 통설은 데이터 개수가 적을 때, 그다음 파라미터 개수가 많을 때 보통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여긴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해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좀 전통적인 우리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나 통계적인 방법론들은 파라미터 개수가 많으면은 오프팅 발생해요. 아 근데 좀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이제 잘하는 그런 실험적인 연구나 이론적인 연구가 나오고 있어서 얘는 좀 네, 계속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기본적인 전통적인 알고리즘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데이터 개수가 적을 때 또는 이제 파라미터 개수. 파라미터라는 건 아까 우리가 그 W, 웨이트 매트릭스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을 때 오버피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이제 유명한 예시가 여기 비숍 책에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선형회귀 분석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제 관측된 거는 여기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거. 이 파란색은 다음과 같은 이제 형광색이라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에서 나온 거예요. 형광색이 진짜 트루 값이고 여기에서 약간 노이즈가 낀 상태로 파란색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파란색만 볼 수 있고. 그럼 파란색만 보고 이 형광색을 추정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얘를 이제 우리가 뭐 0차원의 이제 우리가 뭐 회귀 분석으로 가면 이렇게 그냥 선 하나 긋고 끝나겠죠. 그죠? 상수로. 얘는 뭐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3차원의 이제 선형, 3차원의 이제 더 이상 뭐 선형 아니긴 하지만 3차원의 이제 리그레션, 3차원 함수로 피팅한다.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예쁜 곡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죠. 좀 잘 맞고. 대신에 약간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런 관측치는 약간 좀 못 맞추는 것도 있긴 해요. 약간 오차가 있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용납할 수 있는 수준. 어쨌든 실제랑 좀 비슷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닝 약간 틀려도 테스트 잘하면 돼. 사실 장땡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트레이닝을 너무 잘해. 그죠? 파란색 다 맞췄어요. 100%. 한치 오차도 없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형광색과는 너무나 다른 패턴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이제 9차원으로 9차원의 함수를 피팅해보는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좀 이해가 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아직은 저게 뭔 소린가 약간 싶으신가요? 네. 왜냐면은 이제 결국에 이제 저희가 지금 4학년 수업이긴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처음 열리는 과목이고 하다 보니까는 난이도를 어느 정도는 좀 너무 높게 가져갈 생각은 없어요. 좀 이제 적당히 이제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난이도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래서 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신 수강생분들이 느끼는 난이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수업을 듣다가 뭐 너무 듣고 싶은데 만약에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이제 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좀 난이도 조정을 하겠죠. 물론 이제 한 명만 연락 주시면 또 제가 뭐 굳이 조정하진 않겠지만 이제 그냥 그 학생 불러다가 같이 보충 수업을 할 수는 있어도 이제 뭐 하지만 난이도가 어렵다는 분들이 대다수면 제가 난이도를 조절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피드백은 뭐 온라인 강의실에 이제 공개적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수업 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메일로 주셔도 되고 자유롭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또 좋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선형 함수보다 다차 복합적 함수로 갈수록 피팅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진에서 표본이 10개 그죠? 표본이 10개 그죠? 여기 표본이라는 게 아마 여기 파란색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10개의 구차 함수라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다차 함수일 때 오히려 오차가 크게 나오는 경우가 같지 않나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9개만 이제 있어서 그런 거긴 아니 죄송합니다. 이 observed value 그냥 파란색 이 observation 이제 그 표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샘플 데이터의 개수가 적어서 그런 거긴 해요. 여기 케이스에서는 이제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물론 그 데이터가 진짜 이상한 데이터만 아니면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고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고양이 사진인데 일부러 누가 악의적으로 그냥 고양이 사진에 그냥 뭐 코끼리라고 해놨다든지 그런 걸로만 구성되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정상적인 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잘 돼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개수도 사실은 지금까지 뭐 이론적으로 뭔가 뭐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실험적으로는 파라미터 개수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데이터 개수 많고 대신에 데이터 개수가 많다는 전제하에 데이터 개수가 많다는 전제하에 파라미터 개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몇 레이어까지 쌓아야 되나요? 뭐 이런 뭐 뉴럴 네트워크 뭐 종류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뭐 12층을 쌓아야 되나 20층을 쌓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컴퓨터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뭐 깊게 쌓았고 이제 뭐 깊게 쌓으면 쌓을수록 즉 파라미터 개수는 늘리면 늘릴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려는 태스크는 간단한데 모델은 너무 복잡하다면 오버피팅이 발생하기 쉬워질까요? 그거는 약간 여기서 근데 약간 저것도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제 태스크가 그러면 간단하다는 정의가 뭐냐 약간 이제 그 정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거에 사실 정의가 없어서 왜냐면 우리가 뭐 회귀 분석 리그레션이라는 게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연구되어 왔고 많이 알려진 태스크죠. 리그레션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뭐 여기 관측된 거 없는데 EX에 대해서는 Y가 뭘까요?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게 그렇다고 쉽냐? 그러진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뭐 코로나 확진자 수 예측, 사실 그것도 우리가 뭐 리그레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 되잖아. 사실 안 되거든요. 뭐 주식값 예측, 그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제 잘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 태스크의 난이도를 측정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연구들은 있긴 해요. 뭐 멀티태스크 러닝이라고 해서 좀 이제 태스크마다 이제 여러 태스크를 좀 동시에 잘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만들고 싶다. 그럼 지금 그 태스크의 난이도를 좀 측정하는 뭐 방법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모델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델이 있으면 로스가 계산할 수 있겠죠. 각 태스크마다. 태스크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리그레션, 얘는 뭐 트랜슬레이션, 얘는 뭐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거. 그런 우리의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 수행해야 되는 이제 일을 태스크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태스크로. 그래서 이 태스크의 난이도를 보통 이 로스의 이제 스케일로 뭐 해가지고 여기서 그라디언트를 다른 비율로 줘서 이제 다 잘하게 하는 연구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로스가 있으면은 좀 태스크의 난이도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일단 로스가 있으려면 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뭐 그런 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모델이 있고 여기서 이제 일단 모델을 복잡하게 만든 다음에 세워가지고 로스 계산해요. 근데 만약에 처음 뭐 로스가 너무 가파르게 떨어져. 그냥 너무 쉬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얘를 이제 피드백 받아서 모델을 점점 경량화해 나가는 뭐 이런 식으로는 한번 연구해 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꼬리 질문으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하는 것보다 모델을 단순화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아마 이제 뒤에 있어서 일단 말씀드리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는 건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데이터 개수가 일단 약간 우리가 적어서 문제라는 거잖아요. 지금 오버피팅이라는 게. 그러면 데이터 개수를 늘려주자가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입니다.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은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뭐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죠? 이미지 있으면 뭐 색상 바꾸거나 아니면 얘를 뭐 좌우로 뭐 우리가 이동시켜 가지고 트랜스레이션 시켜서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한정 많이 만들 수 있겠죠. 물론 근데 이것도 일단은 약간 보내긴 하지만 자연어에서는 그러니까 문장에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오그멘테이션 할 것인가. 사실 이미지는 약간 좀 직관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죠? 뭐 컬러 바꾸면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문장에서 이 문장 하나만 주셨어요. 이 문장이 약간 우리가 네거티브 센티멘트라는 걸 알겠어. 그죠? 부족 약간 이런 말이 나와서. 근데 이거 문장을 어떻게 좀 이런 비슷한 문장을 어떻게 우리가 많이 생성할 수 있을까? 그죠? 쉽지 않죠, 사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하는 것보다 모델을 단순화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경우가 있을까요? 그거는 일단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잘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모델을 단순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좀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으로 데이터 늘리고 모델을 빠방하게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많고 모델 깊으면 잘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 그 이상향을 향해서 일단 가는 방법으로 한번 추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네, 또 좋은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 뉴런에서 레이어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성능이 안 좋아지는데 레즈넷의 아이덴티티 매핑처럼 그 효과를 상충시키는 방법을 이용해 성능을 향상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꼭 레이어가 깊어진다고 성능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을까요? 굉장히 저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제 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아마 이제 여러분들 뭐 TLDR 뭐 이런 말 TLDR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TLDR? TLDR이 뭐냐면요. 아마 이제 나중에 논문에 뭐 논문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얘는 뭐의 약자냐면 too long 너무 길어. 그다음에 DR은 약간 뭐 읽지 마. 이제 내가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야. 약간 이제 TLDR하고 보통 이제 뭐 요약, 뭐 이제 몇 문장으로 이제 요약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논문 있으면 이거 언제 너무 길지 않냐. 그래서 이제 TLDR에서 이 논문은 어떤 논문이다. 약간 이렇게 말하는 약간 그건데 일단 여기서 만약에 일단 뭐 이렇게 TLDR로 말하자면 일단 데이터 많으면 좋습니다. 근데 가정은 있죠. 계속.
약간 데이터가 너무 이상한 데이터만 아니라면, 데이터가 그래도 좀 일반적인 상황이면. 두 번째, 파라미터 개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딥러닝에서 이 레이어를 깊게 쌓으면 쌓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정은 있어요. 이제 얘를 좀 효과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한 테크닉이 있을 때, 그냥 뭐 나중에 배울 겁니다. 뭐 드랍아웃이든 아니면 뭐 이제 레지듀얼 네트워크든 그런 테크닉이 수반됐을 때의 가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진짜 아무 테크닉 안 쓰면 이제 깊게 쌓아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험적으로. 하지만 이제 지금은 우리는 굉장히 좋은 테크닉들이 많이 발전됐고, 기술들이 깊게 쌓았을 때 그걸 안정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직 굉장히 연구가 부족한 것도 많아요. 깊게 쌓았을 때 어떻게 잘 학습할 것인가. 이제 그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런 테크닉들이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깊게 쌓으면 쌓을수록 좋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버피팅이라는 게 이제 결국엔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못하고 있으니까. 테스트를 못 맞추니까. 이걸 어떻게 잘할까? 우리가 어떻게 제너럴라이제이션 잘할까에 대한 게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뭐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 소개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강의 중간중간에 이제 소개가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너무 자유롭게 그냥 딱 트레이닝 데이터만 딱 피팅해서 거기에만 이제 몰입해서 너무 자유롭게 거기에만 이제 학습되는 거 아닌가. 그럼 제약을 걸자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W라는 파라미터가 너무 이제 값이 커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우리가 앞에서 봤죠. L2놈이나 뭐 L놈이나 이렇게 LP놈을 추가해서 얘도 미니마이즈 시켜줍니다. 즉 W는 로스도 미니마이즈 하면서 그 값 자체도 이제 너무 커지진 않도록 학습이 되는 거예요. 뭐 요거 이제 지금부터 다루는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다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뭐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양궁 선수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뭐 양궁 이제 한국에서 연습한다고 할 때 일부러 약간 뭐 소음이 큰 데서 연습을 시킨다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좀 방해 공작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방해 공작을 중간중간 걸어주는 겁니다. 학습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데이터를 좀 방해시켜주고 이렇게 놓으셔서 그다음에 모델도 이제 뭐 나중에 배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델도 있는데 일부러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모델을. 길이 이제 모든 길로 다 갈 수 있는데 몇 가지 길을 랜덤하게 끊어버리는. 그다음에 이제 정답지를 일부러 우리가 뭐 가리거나 정답지를 일부러 틀리게 주는. 그죠? 만약에 뭐 수학 문제 정답지가 문제랑 정답지를 같이 주면 정답을 그냥 외워버릴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일부러 정답지 몇 개는 안 알려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답지를 모르니까 좀 이제 어떻게 푸는지 좀 더 공부를 할 가능성이 크겠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를 좀 늘려주는 이제 가상으로 늘려주는 얘는 이제 얘만 이제 우리가 오리지널 이미지 주어진 이미지인데 막 우리가 막 먼저 늘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NLP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그런 거는 이제 수업 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틀린 문제만 우리가 틀릴 법한 것만 이제 좀 알려주면 좋겠죠. 아마 이제 뭐 토익은 뭐그 비슷한 거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회사에서 뭐 싼 토익 뭐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뭐 틀린 문제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알려준다고 하던데 여기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모델이 좀 어려워할 만한 이제 가장 극악의 난이도를 가진 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추가적으로 학습시키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걸로는 이제 우리가 뭐 프로젝트를 두 명이서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의 모델은 요거를 잘하고 또 다른 모델은 요거를 잘한다. 그러면 두 개가 같이 힘을 합치면 다 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앙상블 방법도 우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 잘하는 법 자체를 배우는. 그죠? 이 공부 잘하는 법이라는 게 참, 네, 모르겠습니다. 뭐가 있을지. 어쨌든 공부 잘하는 법 자체를 만약에 배우면 뭐 자연체력 교과목이든 뭐 저기 정지영 교수님의 패턴인식 교과목이든 다 우리가 빠르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만 공부해도 약간 뭐 그런 거죠. 마치 우리가 뭐 언어 뭐
그죠? 책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으면 나중에 이제 뭐 수능에서 언어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나중에 뭐 리트에서 뭐 언어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좀 더 우리가 잘 풀지 않을까. 조금만 이제 기출 문제 한두 개만 풀어봐도 이제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법 자체를 잘 배우면, 그죠? 학습하는 법 자체를 잘 배우면 뭐 다른 애들도 다 잘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데이터가 좀 적어도,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한두 문제만 풀어도 뭐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두 문제만 풀어도 적은 문제만 풀어도 잘하지 않을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 아까 앞에서랑 좀 비슷한데 데이터를 늘리는 거예요, 이것도. 데이터를 늘리는 건데 어떻게 데이터를 늘리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 어느 레이블드 데이터 이런 말 많이 쓸 거예요. 얘는 뭐냐면 레이블드 데이터는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에 이제 레이블 정답지가 있는 거예요. 얘는 어떤 고양이 종류다라는. 언레이블드 데이터는 X만 있는 거예요. 정답지 없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사실 무한정 많이 벌을 수 있어요. 왜? 그냥 구글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캣이라고 검색하면 고양이 이미지 우리가 무한정, 무한 아니겠지만 어쨌든 무진장 많이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어떤 고양이 종류인지, 뭐 얘가 뭐 그죠, 뭐 페르시안 고양인지, 뭐 벵골 고양인지 우리는 그것까지는 수집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언레이블 데이터는 많이 구할 수 있죠. 물론 이것도 충분하긴 한데 만약에 레이블드 데이터가 많으면 좀 더 편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레이블드 데이터를 지금 적어서 문제면 레이블드 데이터를 늘려주자. 즉 언레이블드 데이터로 데이터 만약에 우리가 10만 장 구했어요. 그럼 10만 장에 대해서 우리가 레이블링 해주자. 어떤 고양인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고양이 전문가가 봐야겠죠. 고양이 어떤 고양인지 사진만 보고 종류 맞추려면. 뭐 고양이 전문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시립대에는 지금 수의대가 없지만 만약에 뭐 시립대 다른 뭐 수의대 만약에 고양이 전문가 교수님한테 가서 아 교수님 이거 이미지 10만 장 있는데 이거 답지 좀 달아주세요라고 하면 교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겠죠. 언제 10만 장 다 하냐고.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10장만 한번 추려보는 겁니다. 진짜 좀 레이블링이 필요할 법. 이 10장을 어떻게 추릴 것인가? 중요한 10장.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액티브 러닝이라는 이제 한 가지 분야. 이왕이면 좀 이제 10장끼리는 좀 다양한 이미지면 또 좋은 거고, 그죠? 모델이 어려울 법한 이미지면 좋은 거고.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다. 네, 일단 그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그 지금까지 이제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질문 있으신 분은 또 질문 지금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네, 오늘 수업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고요. 그 너무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수업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있으면 이제 같이 또 질문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많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앞서 공지드린 대로 이제 내일 수업은 저희 녹화입니다. 녹화 수업이고 내일 수업은 이제 아마 내일 중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 수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정규 수업인 화요일 뭐 5시부터 6시 사이에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거 좀 그때 좀 바쁘다 그럼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들어도 됩니다. 아마 출석 수강은 아마 내일 영상이 오늘이나 내일 중에 영상이 올라가고 그거를 아마 뭐 5일이나 6일 안에만 들으면 수강 출석에는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수업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수업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업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